미 전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차기 뉴욕시장과 뉴저지주지사를 뽑기 위한 선거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 출신 쿠오모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의 교통혼잡세 제도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앞으로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관련자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미 전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차기 뉴욕시장과 뉴저지주지사를 뽑기 위한 선거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뉴욕 본선거에서는 뉴욕시장과 공의공호관, 감사원장, 보로장을 비롯 뉴욕시 의원 51명 전원을 선출하게 되고, 뉴저지 본선거에서는 주지사와 각 지역별 주상하원 의원 등 굵직한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우선 뉴욕시장 본선거에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와 앤드류 쿠오모 무소속 후보,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 간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맘다니는 퀸즈에서 쿠오모는 맨해튼에서 각각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는 맘다니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는 최초의 무슬림계 시장이자 최연소 시장이 될 것입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플러싱 거주 한인 유권자 강 씨는 현재 정세가 어지럽다며 이를 타파할 젊은 지도자를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새로운 시장에게 노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뉴욕은 민주당 만단위가 돼야 새로운 젊은이가 이 소위 어지러운 정세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축으로 만단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 받는 건 다 받으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바라는 걸 실천하려면 다 나와서 투표,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시장한테 바라는 건 딴 거 없죠. 이제 우리는 이제 리타이어라고 사니까 그 노인들의 혜택을 좀 많이 주고, 그 주는 걸 더 이상 자르면 안 되지. 재선에 도전하는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이날 당선되는 차기 뉴욕시장과 협력해서 플러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district is so important as one of the highest Asian American districts of all New York City, that we have to show that we have a voting power. That means we have a say in our government. But if we don't come out and vote, then people are not going to really listen to us that much. So it's so important to make sure people come out. I want the new mayor, whoever it is, to make sure like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the one right here, that that we have a lot of needs and that they pay attention to us. 뉴저지주에서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주지사 선거가 펼쳐졌습니다. 막판 여론조사에서 마이키 셰릴 민주당 후보와 잭 치타렐리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고작 1%밖에 나지 않는 등 휘말리는 경쟁이 펼쳐져 과연 어떤 후보가 승자로 떠오를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은 오후 9시, 뉴저지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 출신 쿠오모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산주의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된다면 도시는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한 공산주의자보다 차라리 경험 있고 성과를 낸 쿠오모가 낫다며
그를 좋아하든 아니든 이번에는 쿠오모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이긴다면 연방정부가 뉴욕에 보내는 지원금은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며 공산주의자가 시정을 맡으면 한때 위대했던 도시가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진다. 나는 좋은 돈을 나쁜 곳에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도계 무슬림이자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과 무상버스 확대 등 진보적 공약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공화당에 한 표를 던지는 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의미한다.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에너지 비용이 2배, 3배, 심지어 4배까지 오를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을 패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독려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4일 열리는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 민주당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의 교통혼잡세 제도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뉴욕의 교통혼잡세 제도를 종식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통혼잡세 때문에 뉴욕시가 유령 도시가 됐다며 이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 정책에 반대해왔으며 지난 2월에도 교통혼잡세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교통혼잡세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구역 진입 시 최대 $9를 부과해 교통량을 줄이고 그 수입으로 노후화한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MTA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총 4억 4,900만 달러의 교통혼잡세가 징수됐습니다. 하지만 통근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라는 반발이 이어졌고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통혼잡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통혼잡세를 폐지하려다 실패했다며 다시 시도한다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앞으로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기업 등 모든 관련자가 수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3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연방관보를 통해 이민 절차 과정에서 신체정보 수집 범위를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지문과 얼굴 사진에서 손바닥, 음성, 자필 서명, 홍채 망막 공막 영상, 그리고 DNA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DNA 정보는 과거처럼 가족관계 증명 등 특정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민국 파일에 영구 보관돼 필요시 국토안보부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적용되던 14세 미만과 79세 이상 면제 규정도 사라져 모든 연령층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여기에 지속적 검증 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 정보를 장기적으로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니며 가족 초청 이민이나 투자 이민 관련 후원자 관리자 역시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새로 생체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총 비용은 약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관국 경보호국도 지난달 모든 비시민권자의 입출국 시 얼굴 촬영과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네오콘의 상징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4일 별세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밤 폐렴과 심장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와이오밍주 하원 의원 출신으로 아버지 부시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두 차례 부통령으로 임기를 함께하며 막강한 권력자로 활동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설계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심장 질환과 싸워왔던 그는 5차례 심장마비를 겪으면서도 정계와 기업계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2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는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었다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체니 전 부통령은 말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공무원이 투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일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공무원 중 일부가 셧다운으로 몇 주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자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음식 배달을 하거나 대체교사 및 공증 업무, 개인 사업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세청에서 법률 담당 업무를 맡았던 아이작 스타인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정부 셧다운 후 워싱턴에서 핫도그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일을 합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법조 경력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스타인은 하루에 약 60개의 핫도그를 팔고 있습니다. 3주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스타인은 저는 제 본업을 좋아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일도 정말 즐겁다.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셧다운 이후 일부 공무원들은 생계를 위해 고양이에 관한 판타지 소설을 집필하거나 마케팅 회사 등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학교의 허위 신분으로 합격한 중국계 미국인 여학생이 입학 직후 부정 사실이 드러나 퇴학 조치됐습니다. 3일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예일대 캠퍼스에서 캐서린 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예일대 입학을 위해 자신의 신원 전반을 새로 꾸며냈습니다. 이름과 고향, 가족사는 물론 성적표와 개인 이력 등 제출 서류까지 모두 위조했습니다. 리는 자신이 노스다코타주 소도시 티오가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북부 베이 지역의 중국계 미국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중국식 이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뒤 이를 피하고 엘리트 대학 입시에 유리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서구식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는 수년간 아이비리그 입학 시스템을 연구하고 관련 팟캐스트를 청취하며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배워 성적표와 재정 서류를 위조했다며 추천서도 직접 썼고 대학의 보안 절차를 우회할 방법도 고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린의 거짓말은 그와 같이 방을 쓰던 룸메이트가 그의 진짜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허위 지원 가능성과 검증 절차 미비, 나아가 외국 세력의 개입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에 나서면서 노동시장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 900명, 타깃 1800명, 아마존 14,000명, 파라마운트 1000명, 몰슨 쿠어스 400명 등이 조직 효율화, 인공지능 도입 등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감원이 개별적 조치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 둔화를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댄 노스는 많은 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해고를 하고 있으며 이는 무작위 현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9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연방정부 부문과 기술 소매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후 이어졌던 저고용 저해고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스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 원인으로 AI와 자동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초급직 업무가 AI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관세 부담을 가격 인상 대신 인건비 절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인 경보 단계는 아니지만 비기술 분야에서의 추가 해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제공됐던 세액 공제가 종료된 이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는 10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이 17%,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머스탱 마하이가 12% 각각 줄어드는 등 핵심 라인업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전기 SUV인 아이오닉 5와 전기 세단인 아이오닉 6의 미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63%, 52%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역시 전기 SUV인 EV9, EV6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날 혼다 역시 10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순수 전기 SUV인 프롤로그는 지난달 미국에서 806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 전 4,130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로 $7,500 연방 세액 공제가 종료, 소비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한 것이 전기차 판매가 쪼그라든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은 10월 65,021달러로 9월 61,167달러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JD 파워에 따르면 세액 공제 종료 직전 전기차 판매량은 신차 판매량의 12.9%까지 치솟았으나 10월 들어서는 5.3%로 미끄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 9,1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3일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유기발 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올레드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판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광청은 내년 개통 100주년을 맞는 66번 국도의 대표 로드트립 명소를 소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길로 불리는 66번 국도는 시카고에서 산타모니카까지 약 4,000km를 잇는 미국의 상징적인 도로로 전성기 시절 미국인의 생활과 모험 정신을 담은 대표적인 여행 코스로 꼽힙니다. 미국 관광청은 이를 기념해 그레이트 아메리칸 로드 트립 캠페인을 통해 주요 구간과 명소, 이색 숙소와 식당 등 250여 개의 장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프레드 딕슨 미국 관광청장은 66번 국도는 미국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도로로 100주년을 통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표 명소로는 일리노이주의 66번 국도 박물관, 미주리주의 세계 최대 흔들레자, 오클라호마의 블루웨일, 텍사스의 캐딜락 렌치, 뉴멕시코의 웨스트 센트럴 66번 국도 방문자 센터 등이 있습니다. 종점인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는 길의 끝 표지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으며 위그엄 모텔 등 복고풍 숙소와 100년 전통의 시카고 루 미첼스를 비롯해 66번 국도 최대의 오래된 레스토랑 에리스톤 카페 등 다양한 식당들도 여행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관 건물의 1층을 윤희주 대표가 이끌고 있는 애플 클리너와 4년 4개월 리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애플 클리너는 매년 3%씩 인상된 렌트를 납부하며 회관 전체 재산세의 6분의 1을 계속 부담하게 됐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올해 12월에만 1일 13만 7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1분기에는 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산유국들이 생산 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일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에 지출하는 선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딕셔너리닷컴은 올해의 단어로 숫자 67을 선정했습니다. 신조어 67은 올해 여름부터 10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며 한국어로 비유하자면 헐, 어쩔 등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전국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위고비와 같은 GLP-1 기반 치료제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3년간 비만율은 3%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성인 비만 인구가 760만 명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국이 어린이 경구용 불소 의약품들에 대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구용 불소는 치약처럼 입안에 머물렀다 뱉는 외용 제품이 아니라 삼켜서 섭취하는 불소를 뜻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고졸 채용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학력보다는 실력 중심으로 이른 시점에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당시 사망한 61세 영국인 프레더릭 서튼의 유품이 다음 달 22일 영국 월트셔주 게비지스에서 경매로 출품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의 핵심은 침몰 당시 살아남은 1등석 승객 명단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1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